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웨이브스에서 지난해 말 2020년 말에 이제 새로 나온 그 RS124 에비로드 컴프레서라고 말하는 이 빈티지 컴프레서를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컴프레서의 어떤 그 작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미리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컴프레서니까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거나 뭐 자동적으로 볼륨을 줄이거나 하는 그 다이나믹 쪽에 이 초점을 두고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어려워요.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고 뭐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빈티지라고 말하니까 뭐 착색이 돼서 어떤 컬러를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 마스터들이 말하는 거장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기분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강의를 하니까 같이 우리 공부해 봅시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고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이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유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뉴얼을 오픈을 해볼게요. 자, RS124 컴프레서고 이 컴프레서는 이제 EMI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이제 60년대니까 뭐 옛날이에요. 예, 옛날에 나온 빈티지 컴프레서인데 에비로드 에비로드라면 이제 우리가 비틀즈 녹음한 것으로 제일 잘 알려진, 최근에도 뭐 그래도 웬만한 아주 좋은 음악들이 거기서 많이 녹음을 해요. 또 그리고 이제 아예 스튜디오 라이브를 이제 하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그런 시리즈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60년대부터 써왔던 컴프레서가 요 RS124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이 복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플러그인 오퍼에서 게인 리덕션 커브, 게인이 줄어드는 그 커브, 그 기기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이제 그거 어택이나 릴리즈에 대한 부분, 다이내믹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오리지널 하드웨어가 지니는 그 다이내믹한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러니까 음량에 의해서 바뀌는 그 주파수 응답에 대한 부분도 복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parameter matches the behavior of its vintage counterpart. 그러니까 이제 빈티지 장비의 이 동일한 부분들이 똑같이 구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에비로드의 엔지니어인 이제 거기 head of audio products. 예, 그러니까 에비로드에서 이제 이 자체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음, 대장이라는 분이 쓴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고 일단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 장비는 튜브 컴프레서예요. 튜브 컴프레서. 그러니까 튜브 컴프레서라고 하면 이제 어택 타임이 길어요. 그러니까 어택 타임이 길다라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엔벨롭에 뭐 킥드럼이나 뭐 드럼 세트처럼 그 어택이 짧고 강한 것들을 그렇게 컨트롤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트랜지엔트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컴프레서가 요 빈티지 컴프레서, 특히 튜브 컴프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랑 계속 공부하신 것 같이 그 트랜지엔트의 컨트롤을 위한 컴프레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은 이 컴프레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디지털 컴프레서에서 FET나 그래서 이제 트랜지엔트가 어택 타임이 빠른 컴프레서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여기 뭐 콜랩스 모드, 그다음에 익스펜디드 이렇게 이제 그거 나오고 그 이제 요 밑에 있는 창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여기 요 끝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확장돼서 사이드 체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패럴렐 그 컴프레싱을 위한 믹스 기능,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로 사이드 체인을 통한 패럴렐 컴프레싱을 안 해도 요 믹스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를 그냥 처리 안 된 소스와 처리된 것의 밸런스를 조정하니까 믹스가 100%면 이제 처리된 것만 나가는 거고 50으로 해놓으면 처리 안 한 거랑 처리한 거를 이제 반반씩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패럴렐 컴프레싱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티지 장비들 또 특히 이제 이 튜브 쪽 장비들이 어택 타임이 기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트랜지엔트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못 하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RMS라고 말하는 그 엔벨롭의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레벨의 음색적인 부분들을 엔벨로프를 조정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빈티지 장비들의 그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그 평균 레벨들을 조정할 수도 있겠고, 평균 레벨 그 서스테인에 있는 음색들을 이제 음색의 다이나믹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모양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이 기능에 보시면은 여기 오토 홀드라는 게 있고, 설명을 할 거예요. 리커버리, 인풋, 컨트롤. 이게 이제 튜브 방식의 빈티지 컴프레서니까 따로 트레숄더가 존재하잖아요. 그 트레숄더는 요 이제 인풋 컨트롤에 이제 같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여기 설명에 나오는데 뭐 뒤에 이제 설명될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어티뉴에이션, 이제 출력의 그 감쇄,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메이크업 게인의 기능도 하는 거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슈퍼 휴즈라는 또 다른 모드가 있어요. 유닛 타입이 있겠고, 하나씩 보면은 이제 뭐 익스펜드 콜랩스는 아까 봤고, 오토 홀드라는 게 있어요. 오토 홀드. 예, 이 보면은 오토 홀드 features, reduced compression, artifacts. 그러니까 이제 컨버션 되는 그 효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볼륨을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when loud attack, 그 큰 어택이 있는 경우 are encountered during silence or when low level noise is boosted due to the long release time.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조용하다가 벼랑간에 커졌을 때, 뭐 드럼이라든지 킥 드럼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왔을 때에 이제 그 경우, 또는 이제 low level noise, 그러니까 적은 잡음이 이제 롱 릴리즈 타임에 의해서 우리가 메이크업 게인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뒤에 이제 컴프레싱을 처리를 해보면은 서스테인 부분이 부스트가 되게 돼요. 메이크업 게인이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안 들리던 부분들이 커졌을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 RS124라는 게 fairly long attack, 예, 그러니까 어택 타임이 원래 기니까 예, 요 기능이기 때문에 release time with lots of makeup gain. 그러니까 증폭 부분이 릴리스 타임에서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그러니까 so the beginning of transient, 우리가 흔히 말하는 transient, 그 엔벨롭의 어택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트랜지엔트가 이제 이게 audible dump when applying significant gain reduction.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뒤에 부분, 그 엔벨롭에서 이게 그 어택 타임이 기니까 어택 부분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트랜지엔트는 통과를 하고, 뒷부분에서 컴프레싱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그 뒤에 메이크업 게인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 아니면 그냥 출력이 나온다고 해도 이 어택 부분이 과감하게 너무 과할 정도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audible thump이라는 거, 그러니까 들릴 만한 어떤 그 thump, 그러니까 뚱뚱거리는 거, 그 큰 소리처럼, 예,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 기능인데, 그게 이제 when auto hold is engaged, auto hold를 켜놓으면은 compressor will analyze the envelope of transient. 그러니까 transient를 이 컴프레서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그 소스의 엔벨로프에 우리가 트랜지엔트라고 얘기하는 그 어택 부분을 분석을 해놓고 그 부분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레벨을 조정을 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트랜지엔트를 실제적으로 컴프레서는 컨트롤을 못 하는데 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컨트롤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f the signal drops below a certain level, 그 정해진 특정한 레벨보다 내려왔을 때는 release will hold to remove the unwanted noise swirls.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불필요할 수 있는 잡음들, 그러니까 작은 소리들이 커졌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이 release will hold to remove,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release 부분도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요건 뭐 좀 이따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램프가 꺼 있다면 지금 오토 홀드라는 게 사용되지 않는 거고,
램프가 그냥 쭉 켜 있으면은 실제 켜놨지만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ression is normal. 예, 원래 이제 RS 124가 하는 대로 컴프레싱이 되는 거고, 이제 깜빡거릴 때에 이제 이 오토 홀드 기능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요. 깜빡거릴 때 이제 그렇게 깜빡거리게끔 우리가 소스와 인풋 컨트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uto hold will act automatically only in parts where the loud transient occurs after silence. 그러니까 조용한 사운드에서 트랜지언트가 컸을 경우에 작동을 한다라는 거. Where a low level noise occurs at the end of signal envelope. 그러거나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엔벨로페 뒤에 서스테인 부분에서 그 노이즈가 많을 경우 그때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Such as a drum room mic decay after a loud hit. 그러니까 드럼 룸 마이크 같은 부분에 적용을 해놨을 때 공간에서 땅 치고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뒷부분이 이제 그 노이즈처럼 이게 긴 부분에서 이것들이 노이즈처럼 느껴지는 경우에 Detective will know when to work. Just switch it. 그러니까 이건 뭐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Tempting to always leave auto hold function on.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걸 계속 켜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릇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tempting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거니까. To migrate the problem is long attack and release time.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이제 long attack과 release time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니까. However, unnecessary unique sound. 그러니까 원래 RS124가 이제 나오는 그 유니크한 그 왜곡이라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unnecessary use of audio hold may lessen. 그걸 줄이니까. If your program material does not have many strong attack from silence or background, consider on and off to.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스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 기능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쓰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Recovery, control the set of release time of the compressor. Recovery는 이제 release time을 조정하는 거죠. release time이라는 건 이제 threshold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복구하는 그 시간이니까. This is the time taking the compressor to recover from a state of compression to normal gain within the signal dips below threshold. 예, threshold보다 내려왔을 때 그걸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6개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fast고 6번이 slow. 그러니까 fast로 해놓으면 이제 이게 이제 릴리스 타임도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스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threshold가 어디 있느냐에 의해서도 또 우리가 얼만큼 이제 이 작동을 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threshold를 어느 만큼에 놓을지가 그게 중요하니까. input control. How much compression is applied to the input signal. 그러니까 입력된 신호에 input 컨트롤로 얼마만큼의 컴프레션이 되는지를 이제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펑션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input gain은 reverse threshold control.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threshold 컨트롤을 반대로 하는 것에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gain이라는 말. 그러니까 raising the input gain increase compression, raise the output level automatically. 그러니까 이제 인풋 레벨을 키우면 이제 컴프레션도 더 키워질 거고, 그러면서 raises the output level automatically. 그러니까 출력이 더 자동적으로 같이 커진다라는 거죠. Compression range from 0, no gain, compression. 예, 10이 이제 maximum gain과 maximum compression 되는 거고. Overall range of compression from 2dB to 15dB. 그러니까 2dB에서 15dB 사이에 컴프레션이 될 경우, 그러니까를 넘어가면은 overall range니까 any changes in input level produced approximately only half of this change at the output level. 이게 이제 그 빈티지 장비들이 가지는 어떤 그 기본적인 커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dB에서 15dB라는 그 컴프레션 되는 것들을 넘어가는 이제 더 많이 컴프레션 될 경우에는 이제 인풋 레벨에서 그냥 이 값에 정해진 값에 이제 반 정도로 이제 컴프레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는 큰 소리만큼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끔.
below this range any input is equal change of the output. 예, 이 범위 이하라면은 이제 인풋값과 출력값이 동등하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 Above this range, any change in input level produce smaller and smaller changes at the output. 그러니까 이게 이 범위가 컴프레션 되는 범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작아진다라는 거. 예, depends on the level of input. You may find the input controller together to prevent clipping. 그러니까 이제 클리핑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인풋 레벨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인풋 컨트롤과 아웃풋 어테뉴에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잘 쓰라는 얘기예요. 미러 디스플레이 인풋 게인, 아웃풋 게인은 게인 리덕션 뭐 이런 건 이제 미터 보는 거. 그 아웃풋 어테뉴에이션, 아웃풋 어테뉴에이터 프로바이드 레벨 어테뉴에이션 애프터 게인 리덕션 스테이지. 그러니까 메이크업 게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메이크업 게인. 그래서 마이너스 24dB부터 플러스 24dB까지 할 수 있는 거. 슈퍼 퓨즈라는 게 있어요. 요거. 예, 요게 이제 라이트를 누르거나 이걸 누르거나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데 릴리즈 타임을 그러니까 그 여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릴리즈 타임을 원래 이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어택 타임과 같게 만들어 버려요. 요거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note that this is mainly the over compressing if overused. 그러니까 그 컴프레싱이 너무 많이 되는 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So the recovery control setting is disabled. 그러니까 리커버리 그 6단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못 쓰게 되고 뭐 나머지 거는 그냥 동일하게 활용되고. 예, is not featured on original. 그러니까 원래 그 EMI 하드웨어에는 그 하드웨어 장비에는 없었던 기능이에요. 뭐 예,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에 조금 더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라는 거죠. 유닛 뭐 이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튜디오랑 커팅 모드. 커팅은 이제 그 여러분들 LP 예, 레코드 있잖아요. 레코드 LP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던 것이고 스튜디오는 이제 원래 여기 보면 이제 based on the original tubes in the RS124 시리얼 넘버 60070B 에비로드에서 요 시리얼 넘버 60070B의 그 하드웨어를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Slightly squash sound became part of its charm. While not 그러니까 EMI 원래 이제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그 사양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요 기기가 만들어내는 이제 어떤 그 독특한 컬러를 그대로 이제 구현해 놨다라는 거고 커팅 모드로 해놓으면은 이제 이 RS124가 많은데 그것 가운데 몇몇 가지가 어택 타임이 더 느리다라는 거. 어택 앤 릴리즈 타임 are governed by 6AL5 튜브. 요 6AL5라는 진공관에 의해서 요 어택과 릴리즈 타임이 정해지는데 some of which are slow and respond than other. 그러니까 어떤 진공관들은 조금 더 그 반응이 느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그 에비로드의 커팅룸, 그 마스터링 가운데 이제 LP를 커팅하는 룸에서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나머지 거는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장황하게 지금 이 매뉴얼을 한번 봤고요. 일단은 우리가 요걸 놓고 한번 일단은 음악을 집어 넣어 볼게요. 일단은 소스만 들어봅니다. 소스를 일단 잘 기억을 해보세요. 킥이 안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하이햇이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거, 띡 같은 거, 우드스틱처럼, 리차처럼 나오는 것도 들어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어택 부분, 트랜지엔트에 있는 부분들을 컨트롤 잘 못하니까 뒷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그냥 이 디폴트 모드로 해놓고 켜볼게요. 요 리덕션 되는 게인 리덕션 인풋이었고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 다음에 아웃풋. 일단 미터는 개인 리덕션으로 해놓고 요 내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컴프레싱 되는 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VU니까 조금 느리죠. 이게 평균 레벨에 의해서 될 거예요. RMS. 자, 인풋 컨트롤을 한번 켜봅니다. 자,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킥의 레벨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킥의 레벨 변화가 없는데 다른 부분의 레벨이 뭐가 변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니터를 해봐야 돼요. 어떠세요? 인풋 컨트롤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우리가 들리는 엔벨로프에서 가장 큰 킥 부분에 킥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레벨이 별로 변하지 않는데 그 뒷부분들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햇이나 림샷 요거 딱 요거의 레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이햇도 어떠세요? 들리죠? 그게? 이게 지금 사실상 그 우리가 뭐 비단 이 RS124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빈티지 컴프나 어떤 그 버스 컴프레서들 그런 것을 사용하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소스의 엔벨로프를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되는 소스의 엔벨로프의 모양에서 뒤에 서스테인과 어택 부분의 그 밸런스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인 음색의 변화를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음색이 이런 쪽에, 그러니까 요 뒤에, 자, 킥은 안 건드리면서 뒤에 있는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든 이제 버스로 나가는 믹스 가운데 아니면 이제 그 개별적인 소스를 봐도 그 서스테인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이제 컨트롤 할 것인지, 네? 어택 부분은 뭐 컨트롤 못 하니까 이게 워낙 어택이 길어서, 그러니까 이제 서스테인을 컨트롤하면서 어떤 음색을 만들어 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컴프레서를 이용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킥은 동일한데 들리는 요 이런 거랑 림샷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해지잖아요. 훨씬 더 나오게 되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그게 메이크업 게인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키워지는 부분이 거기니까. 출력 레벨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까 설명에서 좀 말했어요. 바이패스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컴프레서를 안 걸었을 때는 약간은 평면적인 사운드,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리듬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체인지가 없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들린다는 느낌이 있다면은 컴프레서 걸면은
우리가 그루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레벨 다이나믹의 어떤 그런 그 그루브가 느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컴프레싱에서 우리가 게인 체인지를 말할 때 그 게인이 컴프레싱 되는 거 그 이 조건에 의해서 아까 일정하게끔 어택과 서스테인이 그 고정되어 있던 것들, 고정된 비율에 있던 것들을 이제 컴프레싱이 다이나믹하게 정해진 트레이숄드 위에 아래의 레벨들을 다시 엔벨로프를 만져가면서 그 레벨의 밸런스를 조금 더 구현해낸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초점을 두고 인식을 하게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바이패스. 훨씬 더 이렇게 리듬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뭐가 정답이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면서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맛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컬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오토 홀드를 한번 켜볼게요. 요즘 깜빡거리는 부분에서 이제 깜빡거릴 때에만 오토 홀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본 것처럼 그 강한 트랜지엔트의 그 레벨을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바이패스 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있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요 슈퍼 퓨즈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그 리커버리, 그러니까 트레이숄드 아니 어택 타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릴리즈 타임이 어택 타임이랑 같게 만든다고 아까 그랬으니까 이걸 켜보면은 욱 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실제 어택 타임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놓고 어택 타임을 제가 한번 길게 해볼게요. 요 리커버리 타임을 그리고 컨버션 되는 걸 약간 조정해 볼 수가 있죠. 네, 당연히 그 웬만큼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요 지금 사운드의 변화들을 이렇게 잘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뭐 소리를 만들어가면서 경험을 해가면서 좋은 사운드가 뭔지도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커터로 해놓으면 그 어택이 더 길다고 말했어요.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이게 소스가 약간 그 엔벨롭이 약간 이렇게 길어서 어쨌건 지금 이 상태에서 바이패스한 거랑 켜놓은 거랑 비교해 볼게요.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들어보실 텐데 그 우리가 EQ를 만질 때 쓰는 그 음색과 다른 의미에서 이 컴프레서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그 엔벨롭을 바꾼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바뀌는 것 가운데 그 바뀌어지니까 원래 소스가 지니던 엔벨로프, 그다음에 엔벨롭의 그 주파수 축에 있는 내용들이 이 바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엔벨로프가 바뀌면서 원래 있었던 각각 주파수의 엔벨로프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구성이 엔벨로프라는 것인데 이게 엔벨로프가 원래 소스에서 저역대 뭐 20Hz가 얼만큼 어떻게 변하고 그러니까 20Hz의 음이 그 공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길이가 있었고 뭐 80Hz가 얼만큼 있었고 1kHz가 얼만큼 뭐 그렇게 다 있는 원래 엔벨로프가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를 통해서 그걸 만지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 원래 있던 사운드를 엔벨로프를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래 소리에 있던 각각 주파수 대역대의 어떤 그 길이가 바뀐다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실제 컴프레서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퀄라이저에서 우리가 그냥 만지는 거 3kHz를 키우고 뭐 몇백 Hz를 줄이고 하는 그 커브가 아닌 것이고 이게 전체적인 음악의 다이나믹을 통해서 좀 더 동적으로 우리가 이 주파수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컴프레서를 제대로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쓰시라고 하는 거고 또 실제 많은 마스터들이 컴프레서를 쓰는 목적이 음색적인 컨트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 초보분들이 볼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컴프레서의 기본 목적과 기본 원리들, 그 다음에 이런 빈티지 기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그 개념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예,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